안녕하세요. 오늘 철의 노동자는 사측에게 잡힌 멱살을 그대로 놔둘 것인가? 멱살을 풀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사측한테 멱살을 잡혔다고 얘기를 할까요? 우선 먼저 통상임금 시급 계산을 위한 월 기준 시간, 사측의 입장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사측은 243.3시간으로 한다. 월 기준 시간을. 더군다나 기존 통상급 더하기 확대 통상급, 이걸 다 월로 더한 다음에 이것을 243.3시간으로 나눴다는 겁니다. 우리 고법 판결을 보면 기존 통상 시급에다가 확대 통상급, 이거 월급이겠죠. 이것을 243.3으로 나눠라, 이렇게 계산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새로운 통상급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2019년도 노사간 합의 때도 이렇게 계산해서 차액을 계산했고요. 하지만 2015년 월급제 합의 이후에 잔업 야간 특근은 240시간으로 시급을 나눴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문제가 무엇인지가 드러나죠. 실제로 이제 사측이 부여잡은 멱살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로 돌아갑니다. 그때 이제 타임오프,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이게 이제 나오죠. 그리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임금 지급이 허용되는 타임오프 대상자들이 정해집니다. 제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는 노조에 대한 적대감이 있었죠. 그리고 2012월 7월 29일 이명박 대통령은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고액 연봉을 받는 노동자들의 파업을 비난했습니다. 만도 얘기가 됐고 그해 7월 하순 26일 직장 폐쇄가 단행됐습니다. 결국은 그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로 인해서 노조 활동은 축소되죠. 제한을 받습니다. 이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매년 조합 활동에 대한 임금을 사측에 구걸해야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2023년 교섭 때 1인당 68,000원 사측한테 구걸해야 됐습니다. 조합원 1인당. 만도노조가 24년에 역시 교섭에서 동일하게 68,000원. 그리고 2025년은 어땠을까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1인당 55,000원을 사측한테 구걸해야 됩니다. 교섭 투쟁을 통해서 조합원 동지들의 권익을 쟁취해야 될 마당에 활동비를 사측에게 구걸해야 되는 현실. 결국 임금인데 임금이 부족해서 비상근 활동하는 거에 대한 임금이 부족해서 사측에게 구걸해야 되는 현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느냐. 결국 만도노조는 사측한테 멱살이 잡힌 상태라는 거죠. 이 표현이 과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우리는 먼저 사측에게 구걸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떳떳하다면 할 말이 없다는 것을 먼저 밝힙니다.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사측한테 우리 임금을 노조 간부 임금을 먼저
구걸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다면 우리 얘기를 듣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의식과 변화를 모색한다면 사업장을 넘는 상상력과 실천이 필수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말씀드립니다. 전태일 열사정신 계승 전국 노동자 대회에 우리가 같이 가자. 그 투쟁의 장, 자본과 노동이 철저하게 본질이 드러나는 그 장을 한번 같이 가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측으로 보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 그리고 윤석열 정권까지 그야말로 호박이 넝쿨째 들어온 격이었죠. 굴러 들어온 복을 사측이 알아서 찰 일은 없습니다. 사측의 결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합 활동에 필요한 임금 부족분을 조합비 인상으로 해소하자는 거죠. 근데 이것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을 수 있죠. 그렇다면 교섭이 끝나고 특별 기금을 걷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과를 가지고 조합원 동지들께 호소한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높겠죠. 그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조합비 인상. 매년 이 정도씩 부족하죠. 55,000원에서 68,000원 1인당. 이만큼을 걷는 거죠. 안 그러면 특별 결의금을 하는 겁니다. 특별 상여금 때, 그다음 교섭 결과에 따라서 일시금, 격려금이 있지 않습니까? 요랬을 때 자신이 있을 때 특별 결의를 하자. 결국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이것도 여의치 않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죠. 하나, 조합 활동의 질을 높이는 겁니다.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질을 높이게 되면 감사, 선거 일정, 교섭 준비 이런 활동 시간이 줄어도 되죠. 질을 높이니까. 또한 그 배경은 축적된 역량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근무 시간의 활동 비중을 늘리는 겁니다. 근무 시간에도 하고 근무 시간 외에도 하자. 그러면 사측으로부터의 자주성이 확보되면서 축적된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이처럼 이렇게 혁신 방안을 찾기 시작한다면 업무차도 필요 없습니다. 출장비도 절약되겠죠. 그러면 만도지부는 소수 노조인데 왜 다수 노조 하는 일에 감나라 배나라 하냐라고 묻는 동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동지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수노조 체제에서 다수가 사측으로부터 독립하지 않고는 전체 조합원 동지들의 권익을 쟁취할 수 없기 때문이죠. 사측은 다수 노조랑 교섭합니다. 공들이고 길들여왔기 때문에. 그래서 다수 노조가 사측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소수 노조에게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